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대리입니다. 오늘도 빡코딩 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서버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서버가 뭐고 클라이언트가 뭔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서버는 결국에 서빙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빙을 해주는 사람. 그리고 클라이언트는요, 클라이언트는 고객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유튜브 예전 영상에 보면은 김밥 천국 아줌마가 서버라고 하고,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우리 같은 손님이라고 보통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날의 서비스들은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다 저장을 해놔요. 이런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DB라고 하거든요. 데이터베이스.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데이터의 창고죠. 자료의 창고예요. 자료의 창고. 데이터의 창고입니다. 이거는 뭐 이제 사용자의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요. 사용자가 입력한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여기다 이런 DB라는 자료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비스를 보통 사용한다라는 거는 그거를 크러드라고 하거든요. 크러드. 그래서 create, read, update, delete라고 해서 이 그쵸, 데이터베이스죠. 자료 창고에 있는 것에다가 우리가 뭔가 데이터를 추가하고 create, 그 데이터들을 가져오고 리드, 그리고 업데이트,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딜리트, 지운다든지 이런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크러드의 성격을 지닌 서비스를 우리는 만들게 돼요. 앱 서비스나 뭐 웹 서비스나요. SNS 앱이나 아니면 뭐 부킹 앱이나 뭐 채팅 앱이라든지 전부 다 이런 크러드 기반입니다. 모든 서비스가 다 이런 크리에이트, 리드, 업데이트, 딜리트라는 거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건 뭐냐면 크러드를 어떻게 한다? 그쵸, 자료 창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들을 어떻게 가공을 하고 가져오고 뭐 삭제를 하고 수정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 창고에 있는 것들을 고객이죠. 즉 고객. 그 고객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런 DB에, 이런 자료 창고인 DB에 접근하는 고객들은요, 고객은 앱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웹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데스크톱이 될 수도 있고요. 데스크톱 앱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앱들이죠. 아이폰 앱이라든지 안드로이드 앱, 그리고 웹이라고 하면은 웹사이트, 클라이언트라는 거는 결국에 그 우리가 지금 보는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를 뜻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설치가 돼 있는,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데스크톱 앱을 말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클라이언트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럼 서버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서버는 말 그대로 이 데이터베이스, 그쵸, 자료 창고에서 뭔가를 이제 가공해주는, 서빙을 해주는, 이 자료 창고에 있는 것들을 가공을 하고 뭐 이거 주세요 하면은 주는 식으로 그런 걸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버가 즉 이제 데이터를 서빙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빙을 해주는 사람인데 데이터를 서빙을 해주는 사람, 누구한테? 클라이언트한테, 즉 고객한테 데이터를 서빙해주는 사람이 바로 서버입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갖다 주는 거죠. 이거 주세요 라고 하면은 서버에서는 아 알겠습니다 하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저도 이거 주세요 하면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은 서버에서는 아 알겠어요 하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를 잘 찾아요. 찾고 이제 뭐 가공을 하든지 해가지고 알맞는 데이터를 다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 일련의 과정이 제가 김밥 천국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즉 고객이죠. 웹이 됐든 앱이 됐든 데스크톱 어플리케이션이 됐든 고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김밥 한 줄 주세요 하는 거예요. 김밥 한 줄 주세요 하면은 이 서빙, 그러니까 김밥 천국 아주머니가 아 알겠어 하면서 김밥을 만드는 거죠. 그 자료 창고에 있는 자료들을 잘 이렇게 가공을 해서 김밥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거를 응답값으로 주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서비스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좀 정리가 됐을까요? 아, 그래서 서버는 결국에 서빙을 해주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김밥 천국 아주머니구나. 김밥 천국 아주머니구나 보시면 돼요. 아주머니.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고객입니다. 고객, 손님이죠. 손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서버는 서빙을 해주는 사람이고 김밥 천국 아주머니 같은 존재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우리 같은 손님이다. 즉 손님이고,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앱이나 웹이나 아니면 데스크톱 프로그램이죠. 데스크톱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서버는 그쵸, 서빙을 해주는데 어떤 걸 서빙을 해주느냐? 자료를 서빙을 해준다. 자료를 서빙해준다. 어디에 있는 자료죠? 그쵸, DB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라는 창고에 있는 자료를 서빙을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료 창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 창고를 이거 주세요 하면은 서버가 이렇게 고객이 김밥 한 줄 주세요 하면은 서버는 데이터를 잘 가공해서 고객한테 김밥 한 줄을 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뭔가 서로 이제 데이터를 요청하고 응답을 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있는 것이구나, 이런 개념을 자꾸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밥 한 줄 주세요, 한 줄 주세요 라고 손님이 얘기해요. 손님이 요청합니다. 손님이 요청, 서버한테 요청을 하죠. 그러면 서버, 그러니까 김밥 천국 아주머니는 네 알겠어요 하면서 자료를 잘 가공해서 김밥 재료가 되겠죠. 김밥 재료를, 그쵸, 자료죠. 데이터죠, 데이터를 잘 가공해서 김밥 한 줄을 주는 거예요. 김밥 한 줄 주기. 지금 이와 같은 과정이 바로 우리가 API라는 것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요청하고 받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를 우리는 API라고 합니다. API 하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그냥 API라고, 이런 게 API구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API 검색해 볼게요. API가 이제 그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주문서다, 주문서. 그러니까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뉴. 크게 보면은 이제 API라는 걸 뜻할 때 이제 웹에서 사용하는 API가 있고요. 아니면 컴퓨터에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만들 때 사용되는 그런 인터페이스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집중할 거는 웹에서 사용하는 API라는 뜻이죠. 그냥 좀 말이 어려운데요. 아니면 요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정대리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고객이 김밥 천국에 가서 김밥 한 줄 주세요 하면은 서버에선 이렇게 김밥을 만들어서 주는 거구나, 이 과정이 이런, 그럼 김밥 한 줄이라는 게 바로 API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밥 한 줄을 요청하는 것이,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김밥 천국에는 메뉴가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밥 천국에 많은 메뉴들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치즈김밥도 있죠. 그리고 참치김밥, 그리고 뭐 돈가스 김밥도 있어요. 뭐 돈가스 김밥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메뉴들 있죠. 이 메뉴들을 우리는 API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메뉴들이 API다. 그러니까 서버에서 제공하는 API가 있습니다라는 말은 김밥 천국에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뉴를 시키면 돼요라고 하는 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렇게 이런 김밥 천국에 많은 메뉴들이 있다라는 말이 서버에서 이러한 API를 제공합니다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말과 동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서버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REST API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드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